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월요일 음악 있는 이야기 월요 칼럼 김정한 목사입니다. 어제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아마 오늘 출근하시는 분들은 평소보다 조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1시간 일찍 앞당겨 일상을 시작해야 되니까요. 1시간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큰 차이잖아요. 오늘 그렇지만 월요 칼럼을 들으시면서 기지개를 펴듯이 피곤한 몸과 마음을 활짝 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세기 후반에 곽강을 받았던 유명한 베리스모 오페라 두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베리스모라는 말이 좀 낯설으시죠? 먼저 베리스모 오페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19세기 후반은 19세기 전반까지 유행했던 낭만이라는 딱지가 뚝 떨어져 나가던 시기입니다. 산업혁명과 과학의 발달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이상 꿈속을 거닐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즉, 예술도 과학적인, 합리적인 바탕에 입각하여 만들자는 그런 주장이 오페라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이는 프랑스 자연주의 문학의 영향을 받고 또 신비적인 악극 오페라를 썼던 바그너에 대한 반동으로 생겨났습니다. 오페라의 자연주의 운동, 그것이 바로 베리스모 오페라의 기원입니다. 베리스모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사실, 진실이라는 뜻이니까요. 이탈리아는 원래 기질상 사실적인 것을 좋아하고 일상생활도 현실적이어서 베리스모 오페라가 이탈리아에서 나오게 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베리스모 오페라의 대표적인 시작이 바로 베르디였습니다. 리골레토, 라트라비아타, 오델로 등은 베르디의 사실주의 작품의 대표작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주장하는 사실주의는 좀 더 철저함을 요구했습니다. 이제까지 베르디에 의해 오페라가 사실적으로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소재 자체는 현실에서 직접 취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베르가라는 작가가 단편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를 발표했습니다. 이 극본에 음악을 붙여서 사실주의화한 오페라가 바로 피에트로 마스카니가 작곡한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라는 1막짜리 오페라입니다.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이태리 말로 시골 기사도라는 뜻입니다. 마스카니는 1888년 밀라노에서 열린 오페라 작곡 경연대회에 이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총 73편의 작품이 접수되었는데 그 중에서 3편만이 로마의 무대에 오를 수 있는 특전이 주어졌는데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가 당선된 거죠.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는 서정적인 아름다움이 별처럼 빛나는 그야말로 명곡 중의 명곡이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마스카니의 명작 오페라입니다.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곡은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간주곡이죠. 무대는 이탈리 시칠리아 섬의 어느 마을입니다. 남자 주인공 투리두는 애인 롤라를 남겨놓고 군에 입대합니다. 그러나 제대하고 돌아와 보니 롤라는 마부 알피오의 아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마을 처녀 산투차를 가까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롤라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화가 난 알피오가 결투를 신청하여 결국 투리두가 죽게 됩니다. 간주곡을 통해 흐르는 비장한 슬픔과 꿈결 같은 아련한 사랑의 추억, 그러나 사랑을 잃고 소중한 생명마저 빼앗기는 비극의 청춘, 주인공 투리두의 진한 아픔이 간주곡 음악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비장함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쓴 마스카니의 말로도 이와 같았습니다. 마스카니는 2차 대전 때 무솔리니에게 협력한 것이 이유가 되어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로마의 한 호텔에서 81살의 나이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하니 그의 인생도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후에 이 까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항상 짝을 이루어 연주하는 오페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레온 카발로가 만든 팔리아치라는 오페라입니다. 이 두 작품은 제목의 첫 글자만 따서 카부와 파브라는 이름으로 항상 함께 연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부에 해당하는 카발레리아 루스티키나가 1막으로 너무 짧은데 팔리아치는 2막으로서 함께 연주하면 기본적인 3막 오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레온 카발로는 마스카니가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로 성공한 것을 보고 자신도 비슷한 오페라를 작곡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팔리아치도 서민들의 실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팔리아치도 베리스모 오페라의 똑같은 모델이 되는 것이죠. 팔리아치는 이태리어로 광대라는 뜻입니다. 주인공 카니오와 카니오의 아내 네다는 둘 다 광대입니다. 네다는 광대로서 남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카니오에게 아내 던속을 잘하라고 충고하죠. 근데 어느 날 실비오라는 남자가 네다에게 다가와 함께 도망갈 것을 제의합니다. 그들은 눈이 맞아서 저녁 공연이 끝난 직후 함께 달아나기로 약속합니다. 그런데 남편 카니오가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경로한 카니오가 칼을 빼들고 실비오를 쫓아가지만 벌써 도망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네다에게 그자의 정체를 대라고 사납게 몰아붙입니다. 네다가 이를 거부하자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녁 공연이 시작됩니다. 1막의 마지막 곡이자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곡이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옷을 입으면서 부르는 베스티라 기빠, 우리말로 번역하면 의상을 입어라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극인가? 정신과 마음이 너무도 혼잡하네. 대사와 연기 모두 엉망이 되었구나. 그래도 해야지. 아, 너는 인간이더냐? 하하하. 너는 팔리아초, 어릿 광대일 뿐. 의상을 입고 화장을 해라. 저 아를레킨이 너의 콜롬비나와 놀아나도 웃어라, 팔리아초. 그러면 모두들 박수를 치고 환호한다. 너의 고통의 마음을 웃음으로 바꿔라. 아, 웃어라, 팔리아초. 너의 사랑과 고통을 위해서. 너의 고통을 웃어라. 찢어지는 가슴을. 이 아리아의 중간에 웃음소리가 나는 것과 끝부분에 울부짖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아내의 배반으로 가슴은 찢어지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을 웃게 하는 광대의 울부짖음입니다. 2막이 되면 이윽고 공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연 중에 네다가 무대에서 다른 남자에게 오늘 밤에 사랑해요. 영원히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구애하는 노래를 합니다. 평소에 대본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카니오는 연극인 줄 알면서도 이 상황이 마치 현실인 양 매우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급기야 현실과 연기를 구별 못하고 자신의 옷을 찢으며 나는 더 이상 광대가 아니라는 아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네다를 붙잡고 애인의 이름을 대라고 위협합니다. 네다는 이런 와중에서도 공연을 계속하려고 노력하며 공포에 질린 듯 작은 목소리로 당신이 그렇게 비극적인 사람인 줄 몰랐어요 라고 노래하죠. 그 순간 카니오는 칼을 잡더니 순식간에 네다를 찌르고 맙니다. 연극 중에 실제로 살인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실비오에게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실비오가 어느덧 관객석에서 네다 곁으로 달려오지만 그도 카니오의 칼에 찔립니다. 관객들은 혼비백산하고 카니오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칩니다. 웃어라 광대여, 웃어라. 그리고는 청중들을 향해 떠듬떠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코미디는 끝났다. La commedia è finita. La commedia è finita.
레온 카발로는 이 오페라의 줄거리가 자신이 어린 시절 실제로 목격한 실화에 기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 하인이 자신을 코미디 공연에 데리고 갔고 오페라 속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주장한 거죠. 또 당시 재판관이었던 그의 아버지가 범죄 수사를 이끌었고 이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문서를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 일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팔리아치는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게 되고 지금까지도 자주 연주되는 베리스모 오페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유명한 베리스모 오페라 두 편을 살펴보았습니다. 카부와 파부, 즉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입니다. 오늘은 베리스모, 사실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입니다. 목사가 현실적이 아니라 영적이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도 매우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사실적인 교훈이 대부분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나 진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형이상학적인 어려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평범한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현실에 관련된 이야기로 설명하는 것을 즐겨하셨다는 거죠. 공중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오늘이 따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밭에 감추인 보화, 씨 뿌리는 농부, 포도나무, 어느 것 하나 사실적이고 친근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좌우명처럼 되뇌이는 교훈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다. 진리는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현실 속에서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 보는 사람, 스치는 경험이 진리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영적이 되는 거죠.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현실 속에서 참되고 소중한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월요 칼럼 시카고 나무교회 김정한 목사였습니다.